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사랑하고 아끼는 구독자이자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인 사람입니다. 사연을 듣는 사람으로 쭉 지낼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저에게도 혀를 내두를 만큼 큰 사연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됐네요. 경악할 사건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만나 30이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지 남편과 저는 서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잘 맞춰갔습니다. 그래서 그이와 싸울 일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사이가 연애할 때보다 더 좋아져서 금세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듬해 딸을 낳게 되자 남편은 당연히 기뻐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더 크게 기뻐했습니다. 시대가 좋아지긴 했어도 아들을 바라는 시부모님이 많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제 딸을 보며 행복해하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이 손녀딸을 길러줄 테니 제가 일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어요. 아가, 이렇게 예쁜 손녀를 매일 보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키워주고 싶구나. 너 직장 다니고 싶다고 했으니 계속 다니거라.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맞아요, 언니. 나도 프리랜서니까 자주 집에 와서 조카 키우는 걸 도울게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 계속 다니세요. 두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감동한 저는 고마워요, 어머님 아가씨. 제가 복이 참 많아요. 남들은 시집살이다 뭐다 하면서 하소연하고 신세한탄하는데 저는 천사 같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서 매번 호강하네요. 라고 감사의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하고 딸아이 육아를 맡기게 됐어요. 덕분에 제 딸은 낮에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저녁에는 저희 부부의 사랑을 받아서 날이 갈수록 더 예뻐졌답니다. 제 친정은 차로 5시간 이상 가야 하는 지방이어서 친정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명절 때나 겨우 시간이 나서 그때만 찾아뵙습니다. 대신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 이상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은 전혀 느끼지 않았네요. 딸을 낳고 더 가까워진 시댁 식구들과는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시간이 나는 주말이 되면 시댁 식구들과 저희 식구가 총출동해서 캠핑도 가고 바닷가와 계곡도 놀러 다녔답니다. 애정은 깊어졌고 조금의 금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너무 좋고 편해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친구들이 부러움을 사며 시댁을 바꾸자는 농담을 하기도 했고 있을 때 잘 해드리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 동안 시어머니가 제 딸을 거의 다 키우다시피 하셨고 시누이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무척이나 편한 육아를 했죠. 딸은 벌써 많이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땀을 뻘뻘 흘리도록 뛰어노는 건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저희 부부보다 시어머니를 훨씬 더 많이 따랐어요.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시어머니를 하루도 보지 못하면 서러움에 눈물이 폭발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손녀딸을 매일 돌봐주셨어요. 연세도 있고 허리와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딸 돌보는 걸 그만하라고 말려봤는데 시어머니도 딸아이를 끔찍하리만큼 예뻐하고 사랑하셔서 저희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아서 손녀딸을 보는 건데 왜 말리는 거냐? 우리 아름이를 보면 아픈 것도 다 잊게 된다고. 또 그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매일 아름이를 보고 지내는 게 좋단 말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쇠약해지는 게 보여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언제라도 병이 생기실까봐 노심초사했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더 지나자
시어머니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건강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화장실을 잘 가시지 못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셔서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너무 놀란 저희 식구들은 시어머니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말기라뇨? 이건 말도 안 돼요. 아가, 많이 놀랐지? 그런데 어쩌겠냐.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벌을 받는 거겠지. 무슨 벌을 받아요? 어머님은 법 없이도 살 뿐이잖아요. 그동안 몸 아프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기가 되도록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건 모두 제 탓이에요. 손녀를 어머님께 맡겨버리고 편하게 산 제 잘못이라고요. 그런 말 마라. 내 손녀 아름이는 최고의 행복이야. 지난 5년의 세월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러니 괜한 생각 말거라. 이 애미는 여한이 없어서 편하게 떠날 수 있다. 시어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셨다며 그만 눈물을 그치고 웃으면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저와 시누이는 잠시 일을 휴직하고 시댁에서 어머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할머니가 외롭지 않게 옆에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시어머니는 고통스럽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근심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떠나시는 날까지 시어머니 곁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는 무슨 말로도 형용이 되지 않을 만큼 슬펐습니다. 저와 남편, 시누이와 시아버지, 그리고 딸아이까지 슬픔으로 장례를 치렀죠. 시어머니가 없는 일상은 너무 많이 아프고 쓸쓸했어요. 식구들 모두 잘 먹지도 않고 잠을 편히 자지도 못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며칠 만에 끔찍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시댁에 부르셔서 남편과 신우 그리고 딸 아름이까지 모였는데 낯선 여자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여자를 보며 행복한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새 장가를 가려고 한다. 이쪽은 나랑 만나는 애인이다.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고작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 장가를 들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 시아버지가 사무치도록 미웠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상을 치른 지 며칠이 지났다고 벌써 재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물음이 끝나자 시누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새 장가를 들겠다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시아버지 옆에 있던 여자가 피식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 아버지한테 흰소리를 해? 야, 사랑의 시기가 따로 있니? 그렇다고 우리가 불륜을 저질렀니? 혼자 사는 사람끼리 사랑에 빠진 게 무슨 큰 죄라고 그따위로 말하냐? 시누이는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시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빠, 엄마 사망보험금 탔다더니 그 돈으로 이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는 거지? 이 여자는 돈 보고 아빠랑 살려고 온 거 아니야? 그래, 맞다. 그런데 그 돈은 내 돈 아니냐? 네 엄마랑 니들을 먹여 살렸으니 충분히 쓰고 싶은데 써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내 애인한테 돈 주고 같이 살자고 했다. 엄마 목숨값으로 새 장가를 들겠다니 아빠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정말 실망이라고. 이게 아빠한테 말하는 싸가지 버릇. 야, 이년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죽은 네 엄마 생각하면서 외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빨리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 누가 보면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린 줄 알겠어. 화가 난 시누이가 아버님께 할 말을 다 했더니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자신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자식들을 부양하는 데 고생했으니 이 정도 일은 눈 감아줄 수 있고 응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떵떵거리며 말씀하셨죠. 그 말에 시누이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시아버지와 더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일어섰습니다. 저 역시 황당하고 화가 나서
딸 아름이의 손을 잡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그래, 다 나가라. 어차피 내 남은 인생 이 여자랑 함께 할 거야. 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썩 꺼지라고. 하시며 아쉬울 게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시아버지를 다신 보고 싶지 않다며 시댁의 발길을 끈차고 하더군요. 저도 하늘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해서 당분간 시댁을 찾아가지 않기로 했죠. 이틀 뒤 시아버지는 새로 들인 여자와 웨딩 사진을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크게 생겼답니다. 여보, 아버님 웨딩 사진까지 찍었네? 정말 대단하시다. 아휴,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서 어떻게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새 장가를 드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재혼하셨더라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야. 게다가 재혼을 어머님 사망보험금을 주고 하셨다잖아. 정말 너무하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한테 너무 실망해서 만나고 싶지도 않아. 우린 아직도 엄마 때문에 슬프고 힘든데 말이야.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한테 큰 실망을 했지만 시누이는 저희보다 더 심하게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예 절연까지 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난 아빠를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새장가를 드는 것도 열받는데 엄마 사망보험금을 그 여자한테 주고 살림을 차린 거잖아요. 난 앞으로 아빠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 여자랑 100년 1000년 지지고 볶고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둘 거라고요. 아버님이 어쩌다 저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애인 소개하면서 방긋 웃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만약 내 남편이 그랬다면 저승에서도 우려가 터질 거라고요. 새언니, 아빠가 연락하면 아예 받지 마세요. 아름이 보고 싶다고 부를지도 모르니까 연락 자체를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와 남편의 뜻대로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시아버지는 전화는커녕 문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손녀딸의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실 줄 알았는데 새 시어머니와 많이 행복했는지 한 번도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주말에 친구들과 백화점 쇼핑을 나갔는데 거기서 새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샵에서 물건을 잔뜩 사서 나오더라고요. 어머, 너 현수 아내 아니냐? 아, 네. 뭐야? 인사 안 해? 아무리 재혼을 했어도 내가 네 시어머니잖아. 저는 보는 눈들이 있고 해서 억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쇼핑하시러 오셨나 봐요. 그래, 네 시아버지가 기분 전환하라고 카드 줬다. 그런데 한도가 초과돼서 많이 못 샀어. 영감탱이가 생각보다 가진 게 별로 없더구나. 그래도 어쩌겠냐.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숙명이라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너도 친구들하고 쇼핑하러 온 거냐? 네, 겨울옷 좀 보러 왔어요. 그러냐? 그럼 이렇게 만난 김에 시엠이 옷 한 벌 사주거라. 한도 초과돼서 못 산 샤넬 코트를 사고 싶었으니까. 샤넬이요? 어머님, 전 명품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옷을 사드릴 명분도 없고요. 지금 제 남편하고 아가씨가 어떤 마음인지 짐작하고 계시잖아요. 그깟 옷 한 벌 사달라니까 시시콜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예, 됐다. 치사해서 사달라고 안 하련다. 까짓것 다음 달에 사면 되지. 내 남편이 나한테 뭘 사줘도 아깝지 않다고 했으니까 매달 이렇게 돈 쓰면서 지낼 거야. 시어머니는 실컷 자랑의 말을 늘어놓더니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가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시는 일도 없는데 매달 큰 돈을 펑펑 쓰는 시어머니 때문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서 지냈는지 말이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바로 거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손녀딸을 보고 싶다면서 한번 들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가, 잘 지내냐? 너도 내가 그렇게 밉냐? 아버님, 솔직히 좀 그렇죠. 전 아직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종종 생각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네가 마음이 여리긴 했지. 아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랑 연을 끊으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지 말고 너라도 내 집에 한번 들러라. 네 새 시어머니는 맨날 나가 노느라 바쁘니까 낮에는 언제든지 들러도 된다. 네? 맨날 나가 노신다고요? 그럼 아버님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그냥 배고프면 내가 차려 먹고 아니면 끼니를 거르지. 그 말을 들으니 시아버지를 한 번은 꼭 봐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어디 아프시기라도 한 거예요? 아프긴 검진 받았는데 아주 멀쩡하다고 했어. 그럼 제대로 못 드셔서 이렇게 마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밥을 아예 안 해주시는 거냐고요? 제 물음에 시아버지는 엷은 미소를 짓고는 손녀딸을 안아주고 여러 놀이를 하셨답니다. 그 사이 집안을 둘러봤더니 청소와 빨래도 언제 했는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고 밥통을 열어봤더니 딱딱하게 눌러붙은 찬밥만 있더라고요. 또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먹을 만한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꼴을 보니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녁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이윽고 어디서 놀다 왔는지 시어머니는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내 며느리가 와 있었네. 손녀딸도 있고. 네가 여긴 웬일이냐? 어머님, 너무하세요. 아버님한테 목돈을 받으신 것도 모자라서 카드까지 마음대로 쓰고 다니시면서 왜 아버님 식사는 챙겨주시지 않는 거죠?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아이씨구, 지금 너 나한테 갑질하는 거냐? 아무리 재혼을 했어도 내가 네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셨으면 시아버지를 챙기셔야죠. 저희 아버님 만나서 고생 끝내고 호강하신다고 했으면 최소한 밥은 굶기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똑부러지게 말했더니 아름이와 놀던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새끼 넌 뭐하는 거냐?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쓴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이 잘 지내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한테 집순이, 밥순이를 바라는 거냐? 그럼 너와 자식들이 성의를 보여봐. 매달 반찬값 하게 돈을 주고 시켜 먹든지 하라고. 라며 돈을 요구하더군요. 어머님이 명품 쇼핑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요.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 니들이 날 엄마로 인정하고 베푸는 게 있으면 나도 애미 노릇하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아들하고 딸한테 전해라. 나를 받아들이고 자식 노릇 하라고 말이야. 알아듣겠냐?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고 삐쩍 마른 시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전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시누이를 불렀어요. 남편과 셋이 모이게 되자 오늘 시댁에 갔다 온 일을 전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시아버지를 가만히 두면 병이 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두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며 시어머니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주고 싶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두 사람에게 설득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가씨, 아무리 아버님이 미워도 이대로 절연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그걸 바라시도 않으실 거고요. 시댁에 가봤더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드시면서 지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잘못은 하셨지만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도와드리자고 했더니 시누이가 화가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치, 엄마 보험금으로 새 장가 가더니 꼴 좋네.
그냥 그렇게 사시게 내버려 둬요.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내 동생 말이 맞아. 아버지가 굶고 지내든 말든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고. 난 아직도 아버지가 이해 안 돼.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보험금으로 재혼한 게 아무리 이해하려 해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두 사람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아버님을 평생 보고 살지 않을 거야? 당신이나 아가씨 성격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할걸? 아버님을 완전히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다만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는 거야. 사실 저도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하는 말이 옳은 행동이라 믿고 연신 설득했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두 사람은 마음이 바뀌었는지 시댁에 같이 찾아가 보자고 하더군요. 일단 눈으로 보고 시부모님을 만나봐야 할 것 같다 해서 다 같이 찾아갔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와 남편은 집안 꼬라지를 보고 크게 놀랐고 시아버지의 빼빼 마른 몸을 보고 마음 아파했답니다. 곧 시누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빠, 꼴이 이게 뭐야? 재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피죽도 못 얻어먹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랐어? 마르긴 뭐가 말랐다고 그래. 다이어트 좀 한 거니까 걱정할 것 없다. 냉장고에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발길 끊었을 때 그대로라고. 도대체 아빠 애인은 이 집에서 뭐라고 사는 거야? 들어보니까 아빠 카드만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며. 아이, 그게 결혼 조건이 카드를 마음껏 쓰게 해주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못 살아. 그럼 그 여자는 아빠 돈만 갉아먹고 사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도 나랑 사는 사람이니까 존중해줘. 아우, 속 터져. 시누이는 화가 났지만 저와 함께 시댁 청소를 하고 냉장고에 썩어가는 음식을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장을 봐와서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찬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자 새 시어머니가 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여보, 당신 자식들이 단체로 온 거야? 이제야 자식 노릇하려는 모양이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람 사는 꼴이 이게 뭐냐며 도대체 집에서 뭐하고 사는 거냐고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으시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난 이 집에 살림하러 들어온 거 아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같이 살아만 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해서 온 거라고. 그리고 살림을 부탁하려면 이런 태도로 말하면 안 되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도 해줄까 말까라고. 시누이는 이를 악물더니 조신하게 시아버지 밥 좀 잘 챙겨주고 살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더니 그럼 매달 200만 원씩 줘라. 세 사람이 합해서 생활비 주면 내가 밖으로 돌지 않고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만 하고 지내마. 라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빠한테 돈 받고 시집 왔으면서 매달 200만 원씩 달라고요? 그래, 싫으면 관두거라. 난 공짜로는 파출부 노릇 안 한다. 시어머니는 진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에 나섰죠. 월 200만 원은 너무 심하니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생각하는 척 하더니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좋다. 월 100만 원씩만 받고 살림하도록 하마.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날 엄마로 대우해라. 어설프게 저기요 라며 호칭하지 말고 똑바로 어머니라고 불러라. 저희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끝까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긴 했어도 억지로 어머니 소리를 하며 시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고개 숙여 말했어요. 그래서 일이 해결됐구나 싶어 시댁에서 나오게 됐고 시누이와 돈을 보태어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시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가 시아버지가 잘 지내는지 확인차 들렀어요. 반찬도 새로 담아서 가져다 드렸죠.
다행히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받은 이후로는 시아버지를 잘 돌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아버님이 살이 찌신 걸 보자 안심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절연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은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시댁을 찾았어요. 저는 제 판단이 잘한 거라 생각하고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와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전화로 자신의 생일을 직접 밝히며 푸짐한 생일상과 선물을 챙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새아가, 내가 너희와 가족이 되고 맞는 첫 생일인 거 알지?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니까 생일상을 제대로 차려주거라. 선물도 내 마음에 드는 명품으로 사오고 말이야. 어머님, 일단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생일상은 아가씨랑 연락해서 같이 차리도록 할게요. 그래, 성의껏 준비해라. 내가 요즘 네 시아버지한테 하루 세 끼 챙겨주느라 몸보신이 절실하다고. 네, 그 고기랑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연락했더니 싫은 티를 팍팍 냈지만 억지로 생일상을 같이 차리기로 했답니다. 저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생일이라고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우 미역국, 불고기와 갈비찜, 잡채와 여러 음식을 뜨거운 불 앞에서 만들고 생일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이 다 차려지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냄새 좋다. 역시 자식들이 생기니까 이런 호강을 누리는구나. 자, 그럼 주인공이 왔으니 파티를 시작해볼까?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바로 파티 시작하죠. 아가씨, 그 케이크에 초 좀 꽂아주세요.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 시어머니가 술 냄새를 풍기며 초를 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선물을 주는데 시누이는 겨울 코트를 내밀었습니다. 새엄마, 여기 선물이요. 날이 쌀쌀해져서 코트 하나 샀어요. 이건 뭐야? 명품이 아니잖아. 에이, 실망인데. 내가 네 아버지 돌봄하느라 고생인데 겨우 30만 원짜리 코트라니. 그래도 성의가 있으니 내가 한 번은 입어주마. 선물을 받고 밉상처럼 말하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시누이가 눈을 흘끼며 싫으면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이런 코트도 비싸서 안 입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주세요. 가서 환불하게. 얘가 왜 이러니? 선물을 줬다 빼앗는 게 어딨어? 내가 친히 입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자, 그럼 아들이랑 새아기는 뭘 준비했는지 볼까? 저는 쇼핑백을 시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바로 안에 있는 안마기를 꺼냈는데 인상이 심하게 일그러졌답니다. 이게 뭐냐? 볼랑 안마기? 메이드 인 차이나? 야! 니들 지금 장난하냐? 이따위 물건을 선물이라고 들고 온 거야? 어머님, 이거 꽤 비싼 거예요. 효과도 좋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물건이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중국산이어도 물건에는 큰 하자가 없어요. 이 년이 지금 CM이를 훈계하는 거야? 이따위 중국산 쓰레기는 너나 갖다 써라!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은 시어머니는 호통을 치며 안마기를 제 면전에 집어 던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눈앞이 잠시 캄캄했죠. 남편과 시누이는 제 얼굴을 살펴보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야, 어머님, 지금 선물 던지신 거예요? 너무하세요. 사람 성의를 이렇게 받는 분이 어디 계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놈의 자식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어디 시애미한테 막말이야? 시어머니는 상위에 올려진 케이크를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생크림 범벅이 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수모를 처음 당해보니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이윽고 화가 난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자 시누이가 그 일을 말리더니 생일상을 잡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쿵쾅 쨍그랑 소리를 내며 거실이 삽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죠. 눈이 뒤집힌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향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늙어 빠진 여우야! 감히 우리 새언니 얼굴에 흠집을 내? 너도 당해봐라 사악한 년아! 어머 얘가 왜 이래? 미쳤나봐? 여보 당신 딸 좀 말려봐! 바닥에서 음식물을 처맞은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가 행동을 멈추지 않자 시아버지가 일어서더군요. 그리고 시누이의 뺨을 세차게 날렸답니다. 이 고약한 성질머리 봐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좋든 싫든 네 엄마야. 왜 때려? 아빠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날 때리냐고? 어디서 거지 같은 여자를 주워와서 살림 차려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아빠는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시누이의 얼굴에 손을 대더군요. 흥분한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계속 때리려고 손을 들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압했습니다. 아버지, 왜 애한테 손을 대세요? 얘가 틀린 말 하나 안 했는데 왜 이 여자 편을 드냐고요? 이놈의 자식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애비를 엿먹이냐? 당장 니들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니들 얼굴 보지 않을 거야. 시누이는 시아버지께 말씀 잘했다며 연을 끊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늙은 여우한테 제대로 빠지셨네. 그래, 우리랑 연 끊고 둘이서 잘 살아봐. 앞으로는 아빠가 굶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아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라고. 고얀 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 나가라.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 둘도 나가. 니들도 똑같은 것들이야. 아버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먼저 잘못한 건 바로 어머님이라고요. 너도 닥쳐. 이게 오냐 오냐 했더니 진짜 우리 집 식구가 된 줄 아는데 그래봤자 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야. 네가 내 마누라 선물만 제대로 된 걸 사왔더라면 이 사달이 나지 않았을 거야. 고로 모든 게 네 탓이라고. 아버님, 너무하세요. 저는 아버님이 걱정돼서 아가씨랑 남편을 설득해서 다시 왕래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생크림이 잔뜩 묻은 제 얼굴에 따귀를 날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아버지를 밀치며 분노했고 다시 손찌검을 했다간 손가락을 분질러 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쌍욕을 퍼붓더군요. 애미가 되져서 싹수들이 누렇구만. 니들 애미가 보면 아주 좋아하겠다. 이 오살을 잡것들아. 저는 선을 넘는 막말에 바닥에 있던 안마기를 들고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명중했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시아버지가 저희를 향해 쌍욕을 하시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놨답니다. 결국 최악의 기분인 채로 시댁에서 나왔고 저희 세 사람은 다시는 시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날의 분노 때문에 몇 주 내내 속이 문들어가는 걸 느껴가며 겨우 일상을 버텨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런 수모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1000번도 넘게 했고 시누이도 자기 집안에 시집와서 못 볼 꼴을 보여 부끄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위로를 듣고 지내다 보니 몇 달 만에 끔찍한 기억을 거의 다 지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 딸 아름이까지 매일같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아버지는 저 먼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 어느덧 시댁과 인연을 끊은 지 1년이 됐을 때 시아버지께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새 시어머니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였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명품을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비싼 옷과 구두를 신고 술 마시고 놀고 돌아오는 빙판길에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지고 말았답니다.
허망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거죠. 저와 식구들은 당연히 새 시모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그 여자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등을 졌는데 어떻게 명복을 빌어주러 가겠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이 죽어도 오지 않을 거냐며 당장 튀어오라는 문자를 연속으로 보내셨는데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mo르고 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두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몸은 피죽도 못 먹었는지 전보다 더 삐쩍 말랐더라고요. 아들아, 딸아, 그리고 새아가, 나 좀 도와다오. 애절한 목소리에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아버지 아니신가요? 저희랑 연 끊고 사시겠다는 분이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 아,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으로 꼬신 새 마누라가 죽어서 외로워서 찾아왔나? 왜? 새 마누라는 아빠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없어요? 우리 딸이 애비한테 실망을 많이 한 모양이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이 애비가 어리석었어. 왜 그 여자랑 재혼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마치 꿈을 꾼 것 같다고. 내가 지난번에 너희에게 했던 말은 모두 진심이 아니라 흥분해서 튀어나온 말들이었어. 이 애비가 사과하마. 잘못했다 얘들아. 아버님, 이미 늦었어요. 그때 저희가 당한 수모와 막말은 절대 씻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아버님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세아가, 너 왜 이러니? 너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주는 천사 같은 아이였잖아.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 우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버님이 밉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러셨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니까 꺼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버님 새 마누라한테 얻어맞는 걸 가만히 구경한 건 물론이고 저를 때리셨죠? 그런데 어떻게 예전처럼 한 식구로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말을 끝내자 시누이가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아빠, 당신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 새 마누라가 우리한테 애미 뒤진 년이라고 욕했을 때 그 여자 편 들었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뺨을 날리고 페르니니 뭐니 하면서 쫓아낸 사람이 왜 여길 다시 온진 모르겠지만 조용히 돌아가. 얘들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여자한테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얘들아,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다. 솔직하게 말하마. 그 새 마누라랑 재혼하려고 니들 엄마 보험금 갖다 바친 거 알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매달 쓰는 카드값만 해도 수백만 원이었는데 마누라 동생이 사업한다고 뜯어간 돈이 무려 5억이다. 그 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마련해줬어. 그런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생겼다.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야. 너희들이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결국 시아버지는 돈이 궁해서 저희를 찾아온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혀를 차며 황당해했고 시누이는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우리더러 갚아달라고 찾아온 거야? 아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얼굴이 그렇게 두꺼운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린 10원 하나도 갚아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그럼 그 집을 정리하고 내가 너희들과 지내면 어떻겠냐? 그 아들이랑 며느리랑 살아도 좋고 딸내미랑 살아도 난 좋다.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아빠,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우리가 미쳤다고 아빠를 데리고 살겠어? 또 다른 여자 생기면 가차없이 자식 새끼들 버릴 양반이잖아. 우린 절대 아빠를 받아줄 수 없어. 오빠, 새언니, 내 말이 맞죠? 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바로 넙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들, 딸, 새아가,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 이 오갈 데 없는 노인네를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가며 살도록 할게. 반성하고 뉘우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이에 저는 마음이 조금 약해져서 시누이와 남편에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저를 나무랬습니다. 당신은 착한 것도 정도가 지나쳐. 그 정도면 착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거라고. 예전에 새 마누라한테 밥 얻어먹지 못하고 살 때도 우린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설득해서 간 거잖아. 그때도 모진 꼴을 당했으면서 또 아버지를 받아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당신은 잠자코 있어. 맞아요, 새언니. 저희는 아빠랑 완벽하게 연을 끊고 살 거예요. 납골당에 있는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시아버지한테 쓴소리를 내고 돌려보내려고 하자 시아버지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빌어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이는 이를 피하고 제압했어요. 이거 놔! 이 똥통에 처박아 죽일 것들아! 니들이 나를 버린다고 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고 질질 짤 줄 알았냐? 더럽고 치사해서 니들 도움 안 받는다. 이거 놔! 남편은 시아버지의 팔을 놓아주며 밀어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변하신 건가요? 아니, 이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셔서 돈 많은 여자 꼬셔서 살림을 차리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아나, 떡이다. 이 애미 뒤진 것들아. 나중에 후회하고 찾아와도 내가 너희들 받아줄 일은 없을 줄 알아라. 시아버지는 그렇게 막말을 또 뱉고 나서야 자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이후 시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보증금 없는 허름한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이 버젓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신청이 되지 않아 나라에서 주는 돈마저 받지 못하고 있어 폐지와 고물을 주우면서 입에 풀칠하고 지내고 계시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한번 찾아갈까 했는데 독하게 마음 먹고 절대 찾아뵙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고생하며 지내게 된 시아버지가 안쓰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모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벌을 달게 받으며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실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